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베트남, 캄보디아, 또 라오스 이 세 나라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영상에서 특히 라오스에 대한 소개를 가장 많이 보셨고요. 또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60대 분들은요, 70년대에 끝났던 그 베트남 전쟁의 기억으로 인해서 아직도 이 세 나라가 공산주의 체제에 비슷한 그러한 나라들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철진한 개념인 인도 차이나 3개국이라는 이 3개국들의 지리적인 관점과 또 약간의 현대사적인 공유점을 제외하고는요, 오랜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나 또 사회문화적인 시각으로 보나 현대의 정치 경제적 관점에서 보나, 즉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베트남과 라오스와 캄보디아 이 세 나라는 다른 점이 아주 많은 나라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 세 나라는 동남아 대륙부의 동쪽, 즉 과거의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불렸던, 즉 인도와 중국의 사이에 있는 지역이라는 뜻이었죠.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리적으로만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유일한 공통점이고요. 더 이상 유사한 점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째는 역사적인 사실부터입니다.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원조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8세기부터 15세기까지 대륙부 거의 전체를 지배했었던 크메르족이 만든 앙코르 왕국의 후예들이죠. 15세기 중반 태국 아유타야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현재는 그 프놈펜이죠. 이 프놈펜 쪽으로 내려와서 소규모 왕국으로 겨우 전락을 한 채 겨우 남아있다가 베트남과 태국 사이에 낀 왕국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했었습니다. 라오스에는 과거 몇몇 작은 왕국들이 북쪽의 루앙프라방, 중부의 위엔티엔, 그다음에 남쪽의 박세 지역에 있었지만 현재의 라오스가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은 것은요, 19세기 말부터 이 지역을 식민 지배한 프랑스가 20세기 중반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손을 떼고 나가면서부터입니다. 내륙국가 라오스는요, 프랑스 식민 지배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로 보셔야 됩니다. 라오스와 베트남 사이에는요, 지리적으로 굉장히 높은 그 안남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서 베트남과는 역사적으로 연결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안남산맥 동쪽의 베트남은요, 북부 하노이 지역이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난 서기 10세기부터 시작되어서요, 18세기까지 남쪽으로, 즉 그래서 메콩 삼각주까지 영토를 확장시켜온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를 놓고는요, 태국과 경쟁하는 사이가 되었죠. 이들 세 나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프랑스에 의한 식민 지배입니다. 19세기 들어 영국과 식민지 쟁탈 경쟁을 벌이던 프랑스는요, 인도 차이나로 불렸던 이 지역을 북부는 통킹, 중부는 안남, 남부는 코친 차이나로 부르면서 차례로 식민지화했습니다. 여기에 현재의 이 세 나라 지역이 다 들어갔던 것이죠.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요, 프랑스가 물러나면서 독립운동의 기운이 이 지역에서 일어났고요. 그 결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라는 세 나라가 각각 독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공통점만 있는 것이지, 긴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들 세 나라의 차이점이 훨씬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둘째는요, 사회문화적인 비교입니다. 우선 종족적으로 이 세 나라는 완전히 다른 종족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낀족 또는 위에 쪽으로 이 불리는 중국 남부와 하노이 지역에 걸쳐 살던 종족이었고요.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종족입니다. 캄보디아는요, 역사적으로 원조 동남아 종족인 크메르족이 만든 나라로서 인도로부터 들어온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로 인한 고유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메르인들은 앙코르 왕국을 건설하며 인도로부터 힌두 불교라든지 많은 문명적 요소를 받아들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라오스는 어떨까요? 라오스를 구성하는 라오족은요, 현재 태국의 따이족과 유사한 배경을 공유하는 종족입니다. 따이족은 12세기 이래 원래 살던 중국의 윈난 지역에서부터 남하하기 시작을 해서요, 짜오프라야 강을 따라서 왕국을 건설하며 현재의 태국으로 발전시켰고요.
라오족은 이 따이족의 한 분파로 봅니다. 메콩강을 보면요. 메콩의 동쪽으로는 라오족이 살게 되었고 서쪽 방향으로는 태국인들이 살게 되었던 것이죠. 라오스어는요. 태국어와 거의 유사해서요. 소통에 문제가 없고요. 라오스 사람들은 지금도 다수가 태국 방송을 그대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오스는 태국과 사회문화적으로 가깝지 베트남과 캄보디아와는 아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정치 경제적인 비교입니다. 정치적으로 유사한 경험을 이 세 나라가 했던 시기가 우파 세력 그리고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던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즉 베트남 전쟁 기간이었습니다. 이때 북부 베트남은 베트남 독립동맹, 월맹이죠. 그다음에 캄보디아는 크메르 루즈, 라오스는 파떼라오라는 소위 공산당 체제를 바탕으로 한 무력 투쟁을 벌였습니다. 1975년 4월 베트남이 공산화 통일에 성공을 하자 캄보디아와 라오스도 공산당 세력으로 정권이 넘어갔습니다. 현재까지 베트남은 베트남 공산당, 라오스는 라오 인민혁명당인 소위 공산당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지만요. 캄보디아는 1980년대 들어 베트남의 침공으로 인해서 10년 지배를 받다가 1990년 탈냉전이 도래하면서 유엔의 개입으로 선거를 치렀고요. 이로 인해서 여러 대중 정당들이 등장하는 아주 큰 정치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는 캄보디아 인민당이라는 대중 정당이 권력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 바로 훈센 총리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요, 아들인 훈 마넷에게 총리직을 넘겨주고요. 지금은 상황같이 군림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캄보디아는요, 권위주의 체제, 다시 말해서 공산당과는 아무 관련 없는 족벌 세습 독재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과 라오스는요, 정치적으로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로서 공산당 이외의 어떤 정당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베트남과 라오스는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중국과 유사한 길을 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베트남은 중국 방식을 따라서 1986년도 이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노이모이, 즉 개혁 개방을 내걸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라오스도 1990년대부터 유사한 개방 경제 방식을 시행하고 있죠. 아시아에서는 중국, 그리고 베트남, 라오스 순서대로 공산당 일당 체제 아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와 비교해서 캄보디아는요, 사회주의 방식 없이 완전히 자본주의식 시장 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는 대중정당의 독재자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가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비교해 드리니까 베트남, 또 캄보디아, 그리고 라오스가 비슷한 점도 있었지만 많은 면에서는 상당히 다른 나라로 봐야 될 여러 가지 배경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한 상황, 또 국가별 상황에 대한 설명은요, 앞서 제가 올린 여러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진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였습니다.